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주선자들. 저희 방송은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가지의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선도해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일주일의 마지막 장 금요일에 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오늘도 저희 주선자들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50분 동안 활짝 열려있는 노란통방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네모박스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모박스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오늘도 이번 주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포트에 넣어 놓아야 될 그런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3월 마지막에 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4월 달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는데, 이 4월 달 우리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어놓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은행발의 회복세로 돌아섰고, 우리가 금리 인상이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에 기대감과 또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셨는데요.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률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 공략드렸던 종목들,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단 2가지의 공략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공략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50분 동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50분 전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전문가님의 도움 그리고 케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하게 브리핑 넘겨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의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들, 현재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되고는 2차 전지주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시장이라면,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 단 2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그중에서 급등 여력이 있는 종목 2가지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 마지막 장, 일주일의 마지막 장이죠.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주선자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공략할 수 있는 단 2가지의 공략주 그리고 플러스 요인 해외 선물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이 2가지 투자 방법 모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이 시장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50분 동안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네모박스 보이시죠? 이 네모박스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을 살짝 실수를 했는데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제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고요. 원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일단 제가 주선자들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화면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얼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박스경제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네. 얼굴은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일단은 요즘 시장에서는 테마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업종, 섹터에 묻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리고 얼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금요일 날 10시 주선자들 방송 되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송 공략했었던 종목들 일단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종목들은 좀 제껴두고요. 밑에 보시면 SPG와 해성 TPC가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일단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 감속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기업들을 제가 왜 브리핑을 하냐면,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로봇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G와 해성 TPC는 말 그대로 로봇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특히나 로봇은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도 관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로봇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감속기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고, 일단은 로봇주라고 하면은 감속기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섹터로 이렇게 업종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특히 감속기 종목만 유별나게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저가 바닥에서 잡아 놓은 종목이 되겠고, 이구산업, 구리,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관련주인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조금 여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좀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패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죠. 연준이 일단은 생각하는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이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초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게 바로 기존금리를 5%에서 5.5%까지 인상을 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기존금리가 벌써 5%입니다. 이번 3월에 발표된 게 저번 주에 발표됐죠.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5%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목표로 했던 게 5%에서 5.5%인데 이미 벌써 기본치는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다음 금리 인상에도 저는 베이비 스텝 0.25%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으로 5.5%까지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결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금리가 이제 동결되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언제쯤, 그러니까 즉 이게 동결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좀 이제 위아래 이제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점점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조금 넘으면 바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일단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열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투자의 그 모멘텀이 강한 시장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전부터 우리가 매집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특히나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금리가 동결만 돼도 결국에는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한 단계 스텝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은행발 사태가 일어날 염려가 조금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옅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 두려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또 우리가 리스크를 잡아가는 안정적인 수익권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로봇, AI 뭐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2023년이 되면서 우리가 좀 안정권에는 들어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 주선자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50분 동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50분 전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50분이 지나고 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투자 전략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네.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10년간 버블 경제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 상황, 우리 한국 이 경제에 이 10년 동안 버블 경제 일본과도 비슷한 루트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시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막 네. 그닥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제 PC 물가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점차적으로 좀 둔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은행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시장은 아니고 뭐 일본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직 일본은 따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그러한 흐름으로 패턴으로 이어지고는 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금 당장 어둡다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런 시장에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그렇죠. 네. 대비는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도 찾아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주식을 뭐 쉴 수만은 없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이런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선자들은 많은 종목들 중에 단 2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2가지 공략주 이런 시장 대비하고 싶다,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이제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한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체크 포인트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꼽히는 디스플레이, LCD는 지고 OLED는 뜬다. 네. 일단은 2018년도 이후로 LCD의 판매 추이가 하회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LCD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OLED는 신규 사업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5조 원 규모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정확히 4조 원에서 5조 원 좀 가까운 돈인데 네.
일단 이 금액이 투자되는 거는 좀 이렇게 리스크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원래 삼성은 이 OLED에다가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완벽하게 안 하겠다. 삼성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나 OLED에 영원히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까지 했어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표현이 10년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아. 다시 10년 만에 OLED 시장에다가 지금 투자를 시장에, 네.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제가 로봇주에도 한번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뭐 해성 TPC나 뭐 다른 뭐 여러 종목들이 뭐 나왔지만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계속 그래서 수주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이다. 그래서 이슈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플 내년부터 본격적인 OLED를 장착한다. 네, 맞아요. 애플이 일단 요거 다음 화면 좀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삼성 진짜 갤럭시랑 높네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애플 안 씁니다. 이렇게 이 접히는 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왜 애플이 좋냐면 일단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우픈 얘기인데 요즘 MZ 세대는 애플 안 쓰면 대화가 안 통한다더라. 저도 뭐 MZ인가 봐요. 아, 그래요. 그 먹다 남은 사과를 쓰시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요 높이는 아이패드가 일단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5가구 중에 1가구는 아이패드를 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이패드를 쓴다. 즉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부품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네.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애플은 이 아이패드에다가 OLED를 장착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플 관련주를 했을 때 XR 장비도 생각하고 애플카도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OLED라고 하면은 애플카에도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는 네. 겁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공종보다는 후공종이 들어가는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이제는 전장용 OLED가 신규 수요차라고 나옵니다. 전장용 OLED. 이게 전장용이 전장용? 뭔가요? 전장용이. 전장용이 뭐예요? 전장용 그냥 전기차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 아. 전기차. 그러니까 네. 즉 모든 자동차 전장용 부품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OLED, 즉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좀 선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네. 이제 애플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애플카에다 LG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뭐 독일 3사에 있는 벤츠 뭐 이런 회사들도 LG 디스플레이에 이런 디스플레이를 가져다가 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LG뿐만 아니라 삼성도 지금 이 전장용에다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결국에는 여기 전기차 부품들, 배터리, 전장용 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또 장난 강세를. 아니죠. 그렇죠. 네. 계속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찌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게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승 분량의 어느 정도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는 반드시 반납하면서 조정 구간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일단 이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요. 네. 2020년도에는 현저히 줄었다가 2021년도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배치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이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나온 신 모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진짜 디스플레이가
거의 그냥 TV 모니터만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 뭐 에어컨 이렇게 누르는 그런 조작 시스템들이 전혀 없고 전부 다 터치 조작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좀 저는 미래 먹거리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혹시 아나운서님도 차 운전하시나요? 네, 저도 운전하죠. 운전하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화면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터치 안 되면 답답하시죠? 네, 제 차는 좀 구식이라 답답한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아, 그 근데 시기셨구나. 어쨌든 네. 우리가 전기차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네. 있고 이 OLED 산업이 계속해서 투자 유치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네네네. 네네네. 일단은 지금 아나운서님 갑자기 의자가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네요. 굉장히 아, 당황스럽고. 오늘 왜 이렇게. 자, 일단은 이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오늘 첫방이라서 주선자들 첫방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미래 먹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요거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사업군을 보시면 처음에 애플 이제 아이패드 수요 증가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장용 부품으로 수혜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이번 화면 보시면요, 삼성의 큰 그림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상용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요건 뭐냐면요, XR 장비죠. 그러니까 확장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혹시 이제 우리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으로 막 샥샥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XR 장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OLED가 1인치에 들어가는 OLED의 그런 공정이 어마어마한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삼성이 지금 XR 장비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XR 장비에도 종목이요? 예, 그렇죠.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 이거 지금 안 나오면 후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 그 정도로. 네, 솔직히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뭐 이제 시장이 점점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반도체 시장 좋아지고 네. OLED 쪽으로 갑자기 투자량이 증가하고 로봇 쪽 투자를 하고 대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네.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네. 투자 유치를 들어가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마지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차트 보시면 제가 보는 뭐 보조 지표는 싹 빼고 좀 불필요한 거 빼고 가격 이동 평균선만 집어 넣었습니다. 네.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노란색 선이 241선이고요. 네. 요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화면이 조금 밝아가지고 매물대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매물대가 있어요.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부터 차트를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빨간색 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이 구간은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오는 구간이 바로 하락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건 오늘은 어제장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음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보합권으로 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자, 이런 차트 나오는 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2부 종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하락 패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패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다시 이탈을 했네요.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인가, 실적이 좋은 종목인가, 나쁜 종목인가, 요걸 봐야 돼요. 일단 네. 실적은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OLED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삼성과 뭐 LG에서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이 애플의 행보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아이패드나 맥북에도 OLED가 내년부터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미래 먹거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
저점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공략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예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50분 동안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네모박스에 보이시는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 2가지의 공략주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공략 지금 현재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 여러 섹터 중에서 좀 소외가 좀 심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네. 소외가 굉장히 좀 크게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좀 매집하기에 너무 좋은 차트예요. 그러면서 지금 네. 거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현대차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미국 GM과 현대, 기아를 주요 고객사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실적 우상향 중인 매력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실적이 일단은 곧 즉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 부채가 많고 결국에는 은행권에다가 대출을 받은 이 내역들이 많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나온 그 영업이익이나 또는 현금 잉여 자산들을 결국에는 이 빚 갚는 데다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주춤했었던 이런 섹터들은 당연히 이제 좀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발 딛고 모멘텀을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뻥튀기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지금 우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우상향하면서 부채가 적은 종목들 네.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게 우리는 좀 먹거리를 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 무슨 차량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브랜드명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네. 자, 이 차량은요, 자동차 이제 부품에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다. 그만큼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고급지네요.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쪽 차종을 탑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를 보면은 정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누를 것도 많고 그만큼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런 차기는 하지만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 LED 램프 전환 가속화. 이 차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LED 램프 때문에 헤드램프죠. 헤드램프. 네. 헤드램프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기아 그리고 GM과 주요 고객사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LED 헤드램프만 씁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전기차에는 무조건 다 LED 헤드램프만 지금 다 부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상승하죠. 그렇죠.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수요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한 작년쯤에는 테슬라랑 뭐 업무 협약을 뭐 맺는다 뭐 이런 소문 때문에 네.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관이 있다, 한 번 찍 하면 바로 쭉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마지막에는 좀 선물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빨리 네.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현대자동차가 미 조지아 공장에 공장을 신설한다.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붐이었어요. 요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안 담은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이 현대차 조지아주에 있는 이 공장 신설하는 이 부지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관련돼 있는 부속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덕지덕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현대차 따라서 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귀향길에 오른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덩달아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봤는데 네. 현대차가 짐 하나 매니까 그 뒤에 덩달아서 짐 끌고 가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 현대차가 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지금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시점에도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현대차랑 관련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도 경기 불황이다.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라고는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는 미국 실적을- 판매율이 증가했다라는 네. 거고 현대차가 1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삼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와, 삼성의 영업이익을 현대차가 뛰어넘은 거고요. 네.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뉴스 기사 확인을 했는데 네. 아무튼 일단은 삼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현대차가 솔직히 경기 불황에는 자동차를 누가 삽니까? 그렇죠? 금리도 높은데 네. 누가 사요? 그런데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 있죠.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올랐고 네. 2분기부터는 여기 전기차에 대한 EV9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네. 2분기부터. 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미 조지아주에 대한 이 공장 신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호재로 내년까지도 여기서 계속 이제 생산을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현대차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거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도 제조합니다. 요거 가끔 지나가다가 저도 가끔 뜨끔해요. 네.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요즘엔 다 안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발로 찼나? 이랬는데 그 요즘 영화 보면 발로 이렇게 탁 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카메라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과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다각화해서 볼 수 있는 네.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 특히 제가 독일 3사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4개 달려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브랜드 차량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 차량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그거 한번 시승 한번 해볼까? 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시승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갔죠. 그런데 동그란 카메라가 2개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거를 만드는 건데 이 기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룸미러 관련돼 있어가지고 좋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은 전기차, 전장용 부품으로는 이 기업을 좀 투자하는 거 모멘텀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자리가 바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도 매집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차트는 일단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낙폭 과대예요. 자, 그동안 소외된 종목이고 자동차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 많이 소외됐죠. 그런데 지금 부품주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낙폭 과대인 기술주이기 때문에 반등 효과가 충분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실시간 차트 준비되시면 한번 열어주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하는 여력을 충분히 매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요. 제 바닥에서 한번 저점 구간 찍고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매집하기에 좋고 여기서 슈팅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상한가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요즘 최근에 시장이 거래 물량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래량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별로 좋지는 않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네. 원래 같아서는 기미를 보여요. 아래서부터 거래량 물려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오후 시장 때에는 슈팅이 이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슈는 분명히 있고 모멘텀 충분하고 거래량 충분히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래량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진입하기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서 우리가 수급이 안 좋아요. 만약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물량을 빼는 시장이 나와요. 그러면 오후까지 이 수급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매집하면서 우리가 스윙으로 좀 길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네.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전문가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너무 해주셨는데. 속상하죠. 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아침에. 네. 그렇죠. 이러한 시장에 또 그래도 수익을 연결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대차 실적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넘는 그러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적에도 우리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이 테슬라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이 저가 모델은 할인율을 적용시키지 않겠다 뭐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내 자동차에 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시장이 좀 수요가 커졌을 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종목이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떠올랐을 때 좀 슈팅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오른 종목.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담아낸 종목이다. 뭐 이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오른 종목에 또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 앞으로 바라봐야 될 테마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을 두 가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궁금하다. 나도 이 종목명이 궁금해요.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0분 동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번 주 공약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의 공약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들 우리가 좀 지금 현 상황에서도 빠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리스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이다. 거기에서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 그리고 고용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이 느느냐 안 느느냐 뭐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는 거는 솔직히 선물하시는 분들만 신경 쓰세요. 네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짜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그냥 그 기대치로만 해도 슈팅이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 구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기업들로만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요 종목을 일단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 그 와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선물 시장 잠깐 얘기할게요. 네네네. 일단은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선물 종목은 일단은 골드입니다. 안전자산 골드. 네. 제가 금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네. 많은 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좀 메리트 있는 게 바로 안전자산 골드 올라갑니다. 길게 우리가 스윙 투자하실 때 무조건 매수 포지션으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가 네. 바닥에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차트가 네. 있어요. 제가 2월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에서 아마 교육 받으신 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와, 자꾸 떨어지는데 왜 자꾸 매수를 해? 근데 일단 시장을 당장 앞에 있는 발 밑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에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동평균선 제가 항상 교육해드리죠. 이동평균선 딛고 저항해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지받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 구간을 딛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자,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최초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97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네. 이 구간까지 올라가느냐. 이 구간 넘어갈 겁니다. 아, 진짜요? 일단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보시면 상승 이후에 하락이 있었어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왔었던 조정이 크죠.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소폭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골드 안전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생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자, 오늘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홍콩 항생은 아무래도 우리가 항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 투자하는 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콩 항생은 오전장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하기 굉장히 좋고요. 네. 오후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휴장이에요. 그 2시 이후로부터는 대부분 박스권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권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전장에 승부를 좀 많이 보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홍콩 항생 오전장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자, 일단은 분봉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자극 초반부터 위아래로 상승 이후에 하락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후에 지금 오후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제가 요거는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교육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방송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 이동평균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구름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분봉에서 1분, 5분, 10분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지 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 교육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전략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해외 선물을 진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투자도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런 투자 방법을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 그리고 해외 선물의 강습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50분 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저 링크 클릭하시고요. 저렇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양방향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의 공략주도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자 전략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OLED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이 OLED가 사실 굉장히 저점 라인에 있다가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딱 이점을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딱 있을까요?
일단은 OLED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우리가 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일단 갖고 온 거는 펀더멘탈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네. 펀더멘탈 다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대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 대기업들이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물량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기업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바라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기업의 실적, 투자에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